미국 증시에서 기술 기업들이 초강세를 보여왔는데요. 우리 증시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시가총액 순위 상단에 등극을 하면서 신흥 인터넷 재벌의 탄생을 알리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 서정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사태를 지나가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면면들을 보면 참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중심에 아무래도 네이버와 카카오가 있었는데 좀 이런 변화된 상황들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3월부터 다들 삼성전자 주가 바닥이 어디냐를 두고 탐색이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기관 투자자들이 최선호 픽으로 네이버, 카카오, 삼성, SDI, 일부 바이오주들을 꼽았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반등폭은 제한적인 반면 두 달 전 기관 투자자들이 구성한 포트폴리오가 아주 성공적인 결과를 낸 것이죠.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가 이른바 동학 개미 운동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 원조는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였습니다. 당시 코스피 시가총액 최상단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이 랭크되어 있었죠. 안전성에 중점을 준 투자자들이 이들 코스피 4대 천왕에 투자를 많이들 할 때였습니다. 예. 참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포스코와 현대중공업은 정말 옛날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언택트 경제가 계속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런 네이버나 카카오뿐만 아니라 게임주들도 잘 가고 관심도 많이 받았단 말이죠. 게임주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본에 상장한 넥슨의 시가총액이 이제 벌써 20조 원을 넘었죠. 그리고 NC소프트 시가총액도 18조 원이 육박해서 이제 코스피 15위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ICT 업종 대장주로 네이버와 SK텔레콤이 쌍벽을 이뤘는데요. 이제 네이버, 카카오, 넥슨, NC 등 콘텐츠 플랫폼 4대 천왕이 모두 SK텔레콤의 시가총액을 넘어섰습니다. 상대적으로 통신주들은 많이 약세를 보이고 있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세상에서 밥을 지을 쌀, 빵을 만들 밀이 인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는 철이 산업의 쌀로 각광받았고 정보기술혁명 이후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 됐죠. 반도체 생산 능력이 이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100세 시대라는데 무병장수하고 싶죠. 친환경 에너지 중요하죠. 모든 산업과 서비스 업종이 ICT를 중심으로 융합되니 기술 기업이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SK 하이닉스가 2위로 올라서고 바이오, 2차 전지, 인터넷 기술 기업이 조선 철강 자동차의 자리를 자연스럽게 대체한 것이죠.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증시에서도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기술 기업이 4대 천왕으로 자리 잡은 지 이미 오래입니다. 참 그런데 제조업에서 IT 서비스 업종으로 주도주가 바뀌고 시장의 관심이 바뀌는 거는 당연히 이해가 가는데 다만 5G 관련해서는 통신주에 대한 여전한 기대감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콘텐츠나 플랫폼 기업으로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통신사들은 단말기 만드는 대형 제조사들과 협업하고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 어르고 달래고 때로 콘텐츠 사업자들 줄 세우고 그랬죠. ICT 생태계 주역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신사 비즈니스는 기본적으로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인허가 받고 주파수 단에 사업해야 되니 정부 규제에서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죠. 통신요금 좀 올리려면 관치경제 산물로 성장한 통신 재벌이 서민 주머니 털어간다고 원성에 시달립니다. 설비 투자 부담도 적지 않고 해외 진출도 어렵죠. 한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변수들도 많고 정부 제약들도 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변수로 그리고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반면에 콘텐츠나 플랫폼 사업자들은 여기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울 수 있다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보다 더 좀 근원적인 강점은 어디에 있다고 분석을 하세요? 통신 사업자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해외 진출을 이들 콘텐츠 사업자들이 보다 쉽게 할 수 있겠죠. 던전 앤 파이터나 배틀그라운드가 중국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냈기 때문에 넥슨 기업 가치가 20조 원을 넘어서고 크래프톤도 10조 원이 넘는 규모로 기업 공개를 단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로 다시 얘기를 돌려보면 네이버 검색 안 해본 사람이 없고 카톡 안 써본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산업과 서비스가 ICT를 매개로 융합하고 있죠. 국민 서비스를 배출한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간 확보한 이용자 풀을 활용해 신사업에 진출하는 게 어렵지 않게 됐습니다. 이들의 사업 확장은 과거 재벌들의 문어발식 확장과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네이버와 카카오 얘기를 했으니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요. 지금 투자해도 될지 물론 증시 전문가에게도 물어보지만 또 기자들도 증시 전문가 탐방하듯이 거기 가서 직접 취재를 하니까 분위기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어떻습니까?
네, 뭐 이런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하는 사람이 진짜 위험한 사람일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박수무당이 아니어서 저는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1분기 영업이익을 합산하면 3,096억 원입니다.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6조 4,473억 원인데요.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한 20분의 1 수준이죠. 그런데 양사 시가총액을 합산하면 삼성전자 시가총액 거의 5분의 1 수준에 육박합니다. 주가 상승이 실적 상승보다 선행했는데 코스피 대형주치고는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 아슬아슬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고 거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기 영업이익이 625억 원에 불과한데도 시가총액 3위에 올라 있죠. 17세기 튤립 광풍이나 21세기 비트코인 광풍 같은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투자나 그 기업 가치평가는 적어도 그 시점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약진한 것은 세상이 ICT를 중심으로 바뀌었고 이들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은 돈을 벌 것이라는 기대감을 심어줬기 때문입니다. 팬데믹 쇼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가성비가 뛰어난 기업이라는 인식도 심어주는 데 성공했습니다. 집합 생산 시설에서 제품을 만드는 삼성전자나 현대차와 달리 언택트 기반으로 서비스 개발과 유지, 상품 판매가 가능하죠. 역병이 창궐할 때도 인력들을 놀리지 않고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게 입증됐습니다. 큰 강점이죠. 당장 어제만 해도 카카오가 코스피 기관 순매도 물량 1위였습니다. 단기 급등했으니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여름에 코로나19 쇼크가 종식이 가깝게 약화되면 삼성전자가 다시 자연스럽게 기관 1번 픽으로 올라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늦과 을이 되고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시기가 되면 또 언택트 효과가 있는 기술기업, 바이오 기업들이 조명받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물론 난관도 없지 않습니다. 구글 유튜브가 네이버 미래 시장을 상당 부분 이미 잠식하고 있는데 네이버 신사업이 이를 메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공정위가 플랫폼 비즈니스 독과점을 막겠다고 추진하는 규제입법이 성사될지 등이 그 양사 미래를 살펴볼 관전 포인트로 꼽힙니다. 예. 지금까지 서정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